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웹툰이 드라마부터 영화, 게임까지 문화산업 전반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곧 힘이 되는 시대인 만큼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도 양질의 웹툰 콘텐츠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내년 5월 입주가 시작될 부천 웹툰 융합센터.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지상 12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 26곳을 비롯해 개인 창작자들이 입주할 공간이 마련됩니다. 창작부터 작가 육성, 기업 운영까지 웹툰 산업 전반을 집약적으로 총망라하는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또 850세대 규모의 직주 근접형 예술인 주택도 함께 들어섭니다. 아래층부터 인재를 육성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IP 개발을 하고 창업을 하고 성장해가는 이런 모델을 이제 선도기업과 같이 해가는, 일반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발굴해서 우수한 기업을 육성해가는 그런 모델이 될 거예요. 웹툰 융합센터의 개관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부천시가 최근 주요 웹툰 콘텐츠 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 웹툰 제작사 A2G가 내년 웹툰 융합센터 입주를 확정지었고 네이버 웹툰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늘려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MOU가 실질적인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거거든요. 국내 최고의 웹툰 기업이 이전하는 거, 그리고 최고의 플랫폼 기업이 이제 함께 공모전 개최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만 있지 않을까. 이미 부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웹툰 제작자는 380여 명. 부천이 웹툰 산업 중심지가 된다면 다양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직 작가들도 관심이 큽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여유롭지들이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천에서 좀 굉장히 좀 싸게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생활적인 도움은 좀 많이 될 겁니다. 입주 작가들을 모집하다 보면 항상 경쟁이 붙을 정도로 많아지니까는 웹툰 융합센터가 들어서면 그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국제 만화축제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매년 열고 있는 부천이 축제 개최 지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래 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보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시간입니다. 먼저 살펴볼 지역은 부평구인데요. 부평구 중에서도 부평동과 북의 일동, 일신동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미쓰비시 줄사택 활용 방안과 군부대 이전 집적화에 따른 주민 갈등 등 부평 지역의 주요 이슈가 밀집해 있는 곳이죠.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이재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부평구 동남쪽에 자리한 부평 다선거구, 부평동 일부와 북의 일동, 일신동이 해당합니다. 먼저 부평 2동의 주요 이슈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및 활용 방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 미쓰비시 줄사택. 일본의 만행을 증명할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낡고 방치된 탓에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부평구는 지난해 7월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 그리고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관협의회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 주민들은 유물을 보존하고 지역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평 이동은 지금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질 만큼 많은 급변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도 8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나오실 우리 후보님들이 이 역사적 의미를 담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의 일신동 지역 주민들의 첫 번째 수고는 바로 군 비행장 이전입니다. 국방부는 인천과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를 이곳 북의 일신동 군부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군부대 집적화가 정부 방침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면 부대 내 군 비행장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는 물론 고도 제한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참 이 해기장이 딴 데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우리는 제일 그 바람이죠. 북해 일신동 주민들의 두 번째 수건, 바로 중학교 신설입니다. 북해 일동과 일신동 내 초등학교 수는 모두 3개. 하지만 중학교는 없습니다. 부평역 남부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도 인접한 부평 6동 내 여중 하나가 유일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남학생의 경우 모두, 여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부평역 북부 지역으로 등교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학부모들은 중학교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 교육청과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중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중학교가 부일려 중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대략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2,50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북부 권역 쪽으로 넘어가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육권 자체가 잘 돼 있어야 그 동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좋은 교육, 질적 교육을 받고 더 좋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동네 아이들은 그런 성장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부평 지역 핵심 이슈를 품고 있는 부평 다선거구. 주민들의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인천 계양구의 계산동과 계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계양동. 정부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희망 공약은 개발에 거는 기대보다 걱정에 닿아 있습니다. 신도시 부지를 제외한 계양동 일대는 연립주택과 오래된 상가들이 빽빽히 들어선 곳. 신도시 조성이 끝나면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양극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계양 2동이나 1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낙후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신도시와의 벌어지는 그 간극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후보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계양의 몸통에 위치한 계산동. 구청이 자리 잡은 이곳은 계양의 대표 주거 상업지구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늘어선 상가들 뒤로 골목길마다 저층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이 많다 보니 주차 부족 문제는 이곳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최근 학교 근처 노상주차장까지 사라지면서 주차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분쟁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아이들의 안전과 그 주차와의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나 일자리 확충도 주민들의 희망 공약 가운데 하나. 계양산 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도 주민 관심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6일 0시 기준 인천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845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9명 발생해 인천의 누적 사망자 수는 1,122명이 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91,841명인데요.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8.2%,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가동률은 53.1%입니다. 6일 0시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900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86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724명입니다.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33만 8,303명인데요.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5.9%,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7.1%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했는데요.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번화가 밤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아직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모임 시간과 인원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시간 늘어났는데 1시간이라도 뭐 주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10명으로 늘었고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소세와 소상공인 피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도심 번화가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를 전후해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빈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7분인데요. 영업 가능한 시간이 1시간가량 남았지만 길거리와 식당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상인들도 아직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딱히 손님들 숫자나 인원수에 대해서 차이는 하나도 못 느껴졌어요. 네, 그냥 저번 주랑 별로 다를 게 없이 느껴졌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약 2년간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고민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대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해와가지고 저희 사람 관리하는 데에서도 갑자기 또 시간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가게에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후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완전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이전 일상을 온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가 완치된 이후에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신경정신계통 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후유증 연구 15개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코로나 감염 이후에 완치가 되었는데도 80%에서 한 가지 이상 후유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는 신경정신 증상이 가장 많았는데요. 피로감이나 두통이 가장 많았고요.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뇌가 안개 낀 것처럼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있었고요. 또 머리가 빠지는 심각한 탈모도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완치된 분들이 재입원하는 경우에 정신질환 증상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일부 확진자에게는 장기간의 후유증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면 장애가 장기화되면 또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코로나 확진자가 비확진자에 비해서 수면장애 증상이 3.2배 높았다라고 하고요. 국내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는데요.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3.3배 높았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불면증이 만성적으로 길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질병보다도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더 심각해지면 치매 같은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